지금 영국 런던 전역이 유례없는 상실감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라 자부하던 프리미어리그 149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대탈출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손흥민의 함성으로 가득 찼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이제 기묘한 정막만이 흐르고 있고, 영국의 유력 매체들은 일제히 우리는 오늘 축구의 영혼을 잃었다라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서양 건너 미국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심장부가 그야말로 마비되었습니다. LAFC의 경기 티켓은 유출되자마자 전석 매진을 넘어 안표 가격이 1000% 폭등하는 기현상이 벌어졌고, 삼성과 LG를 비롯한 대한민국 초거대 기업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수천억 원의 보따리를 들고 미국 땅에 상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적 사건이 아닙니다. 영국이 벌인 보물을 가로챈 미국이 맞이한 5조 원 규모의 경제적 로또이자 한 명의 영웅이 어떻게 대륙의 운명을 바꾸는지 보여주는 인류사적 사건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콧대 높은 월가의 투자자들까지 손흥민이라는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든 것일까요? 오늘 그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여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을 떠나 LA로 향하는 손흥민의 뒷모습이 포착된 순간, 영국의 주식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중계권 가치는 곤두박질쳤고, 스폰서들은 줄줄이 계약 철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손흥민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무시무시한 실체였습니다. 그가 LA 땅을 밟은 날, 캘리포니아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섭씨 30도를 웃도는 뜨거운 태양 아래 수만 명의 팬이 공항 주차장까지 가득 메웠습니다. 현장의 긴박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 현지 기자는 교황이 방문했을 때보다 더 뜨거운 열기라고 묘사했습니다. LAFC 구단 사무실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고, 공식 스토어의 서버는 1초 만에 마비되었습니다. 가장 소름 돋는 장면은 경기장 밖에서 벌어졌습니다. 아직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경기장 주변은 이미 삼성과 LG의 거대한 LED 전광판으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명백히 이것은 단순한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손흥민을 따라 미국 시장을 정복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손흥민 한 명을 영입함으로써 미국이 얻게 될 직간접적 경제 효과는 최소 5조 원에 달한다. 영국의 한 펍에서 아스널 팬들마저 손흥민이 없는 EPL은 설탕 없는 커피와 같다라며 잔을 내려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현상을 두고 전 세계 축구 레전드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 살아있는 전설 티에리 앙리는 한 방송에 출연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득점 기계가 아니다. 그는 리그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태양이었다.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그 빛을 잃었고 암흑기에 접어들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 스포츠계의 반응은 환히 그 자체입니다. 데이비드 베컴은 인터뷰에서 내가 메시를 데려왔을 때 사람들은 미국 축구가 완성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손흥민이 합류하는 순간 나는 우리가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북미 대륙 전체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인물이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월가의 수석 분석가들 또한 이 현상을 소니 이코노미라 명명하며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삼성과 LG가 쏟아붓는 수천억 원의 투자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손흥민을 보기 위해 한국과 아시아 전역에서 몰려들 관광객, 그들이 소비할 호텔과 음식점, 그리고 파생되는 수많은 굿즈 산업까지. 그 순간 미국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잡은 것이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황금을 낳는 거대한 거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런던의 한 매체는 우리는 10년 동안 보물을 가졌었지만 그것이 보물인 줄 몰랐다라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돈과 숫자에 열광할 때 바로 이 지점에서 손흥민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수천억 원의 계약금이 오가고 대기업 총수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줄을 서는 광기 어린 상황 속에서도 손흥민은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LA의 한 허름한 연습장에서 홀로 땀을 흘리며 잔디를 고르는 그의 모습은 현지 스태프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손흥민이 미국행을 결심한 배경에는 단순히 거액의 연봉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삼성, LG 등 국내 기업들과의 비밀스러운 협의 과정에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나를 이용해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그 수익의 일부는 반드시 미국 내 한인 사회와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축구 학교 설립에 쓰여야 한다. 이 사실이 뒤늦게 유출되자 미국 여론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단순히 공을 잘 차는 동양인 선수인 줄 알았는데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차가운 자본주의의 논리는 무너졌고 감동의 물결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런던 북부의 한 펍에서는 우리는 그의 실력보다 그의 인성을 더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는 탄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이제 영국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품격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심장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제 로스앤젤레스의 메모리얼 콜리세움은 7만 7천 명의 함성으로 뒤덮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삼성의 로고가 선명한 유니폼을 입고 메인 스트리트를 누비는 손흥민의 모습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가 세계 경제의 심장부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찬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시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영국인들에게는 뼈아픈 교훈을, 미국인들에게는 상상도 못한 경제적 축복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자부심을 선사하는 존재. 그는 명백히 축구 그 이상의 현상입니다. 손흥민이 떠나면서 프리미어리그는 끝났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하나의 생태계가 사라지고 새로운 제국이 미국 땅에서 건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보며 무엇을 느끼시나요? 단순히 한 선수의 이적을 넘어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전율이 돋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이제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써내려갈 새로운 전설을 목격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가 터뜨리는 골망의 진동은 곧 대한민국 경제의 심박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메이저리그 사커 MLS 역사상 전례 없는 특별 대우가 손흥민 선수에게 제공되면서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MLS가 이전에는 이와 같은 특별 대우를 한 적이 없었으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LAFC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여름 토트넘에서의 10년간의 커리어를 마무리하고 LAFC로 이적하여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당시 일부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기량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기에 부족해 MLS 이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대체할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리빌딩을 진행한다면 다가오는 시즌 최소 5위 안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의 이탈 이후 토트넘은 현재 리그 14위에 머물러 있으며 강등권과의 승점 차는 8점에 불과합니다. 영국 다수의 언론 매체들은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로 팀 내 리더 부재를 지적하며 해리 케인 선수의 이적 이후 손흥민 선수가 팀을 이끌었던 것과 달리 그의 이탈 이후에는 리더가 부재하여 선수단이 상대 팀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의 스타성, 리더십, 경기력에 대한 토트넘의 과소평가를 지적하며 앞으로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와 같은 수준의 선수를 영입하기 어려울 것이며 챔피언스 리그 진출 실패와 제한적인 연봉 제시로 인해 리그 14위 팀에 뛰어난 선수가 합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토트넘을 떠난 손흥민 선수는 MLS에서 큰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이적에 대한 비판을 잠재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MLS에서 총 13경기에 출전하여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출전 12득점 3도움이라는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LAFC를 단숨에 우승 후보로 부상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함께 투톱으로 뛰는 부안가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LAFC 동료들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며 불과 2개월 만에 LAFC를 MLS 최고의 흥행팀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LAFC는 2026년 프리시즌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총 3번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LAFC는 31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홈구장인 BM 스타디움에서 포틀랜드 팀버스와 펼친 프리시즌 3번째 평가전 소식을 공개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출전 소식을 일부 업데이트했습니다. 무관중으로 진행된 이날 경기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손흥민 선수의 이름은 끝내 출전 명단에 오르지 않아 앞선 경기였던 바이엘 레버쿠젠과의 경기,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SC와의 경기까지 포함 프리시즌 3경기 연속 결장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많은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부상 또는 컨디션 난조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LAFC는 손흥민 선수가 현재 다비드 마르티네스 등 핵심 주전 선수들과 함께 팀의 일상 훈련에는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확인시켜주면서 이번 시즌 새롭게 팀을 맡은 도스 산토스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아직 우리 팀은 100% 구성된 상태가 아니라고 밝히며 조만간 모든 선수가 한 피치 위에서 호흡을 맞출 때 손흥민 선수가 어떤 폭발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크다고 언급하며 별다른 문제 없이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핵심 자원들의 복귀를 시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빠진 가운데 치러진 이날 경기는 프리시즌답게 20명이 넘는 선수가 투입되는 실험의 장이었고 전반전에는 드니 부안가 선수의 멀티골로 공격력을 과시했으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을 허용하며 2대2 무승부로 경기는 종료되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손흥민 선수가 휴식기를 마치자마자 빡빡한 출전으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시즌 개막에 맞춰 컨디션을 완벽하게 조율하려는 마크도스 산토스 감독의 철저한 관리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의미하며 이번 시즌 개막전에 집중하는 이유는 메이저 리그 사커 MLS가 손흥민 선수에게 전례 없는 특급 대우를 제공하며 2026년 MLS 개막식 경기 일정 자체를 변경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월드사커 토크는 28일 손흥민 선수와 리오넬 메시 선수가 MLS에서 처음으로 맞대결을 펼치는 개막전 경기는 당초 MLS 사무국이 계획했던 일정을 변경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향한 전례 없는 특별 대우가 시작되어 팬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MLS 사무국이 2026년 개막전을 손흥민 선수의 LAFC와 메시 선수의 인터 마이애미 CF 간의 격돌로 기획하여 현재 MLS 최고의 두 선수의 맞대결을 성사시키며 전 세계 축구에 관심을 끌어들일 초대형 이벤트로 만들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선수가 펼치는 경기는 MLS가 출범 이후 최고의 흥행카드로 주목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MLS는 이 경기가 개최되는 경기장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개막전을 LAFC의 홈구장인 BM 스타디움이나 인터 마이애미 CF의 홈구장인 체이스 스타디움에서 펼치기에는 이 두 스타가 가진 티켓 파워에 비하면 너무 작은 규모라는 점을 MLS의 고민으로 지적하며 LAFC의 BM 스타디움은 2만 2천여 명을 수용하고 인터 마이애미 CF의 홈구장인 체이스 스타디움 역시 1만 9천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두 경기장에서 MLS 역사상 최고의 흥행을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들은 MLS가 관중석 7만 7천여 석의 LA 메모리얼 콜로세움에서 경기를 개최하도록 일정을 변경했는데 이는 말 그대로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언급하며 MLS는 손흥민 선수와 메시 선수가 펼치는 개막전을 위해 그동안 유지해왔던 MLS 운영 방침 전체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매체 월드사커 토크는 사무국의 이번 결정이 개막전 관중 동원 극대화를 위한 것이라며 LAFC가 홈 경기를 BM 스타디움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치르는 것은 9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팬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장소인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세움은 1932년과 1984년 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으며 2028년 올림픽 개최 또한 예정된 미국 스포츠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축구 경기로는 골드컵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대표팀 친선전 등을 개최한 바 있으나 메이저 리그 사커 MLS 경기가 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MLS는 손흥민 선수의 지난해 이적과 함께 몰고 온 엄청난 흥행 돌풍을 기억하고 있으며 메시 선수와의 맞대결을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로스앤젤레스가 미국 내 대도시 중 라틴계 인구 비중이 매우 높으며 한인 커뮤니티 또한 미국 내 대도시 중 최고 수준의 규모를 자랑한다고 언급했습니다. MLS는 인터 마이애미의 홈구장이 아닌 로스앤젤레스에서 경기를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손흥민 선수가 한국인 커뮤니티와 멕시코 커뮤니티를 동시에 아우르는 스타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메시 선수라는 흥행카드를 결합하면 전례 없는 흥행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 커뮤니티는 대한민국이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을 꺾고 16강에 진출한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을 형제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시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에 골을 넣었던 장면을 기억하는 멕시코인들은 손흥민 선수가 LAFC로 이적했을 때 열렬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MLS는 이러한 반응을 인지하고 매우 이례적으로 LAFC의 개막전 경기를 홈구장이 아닌 팔마리 관중석의 경기장으로 변경했습니다. MLS는 손흥민 선수와 메시 선수를 MLS를 대표하는 스타로 여기기 때문에 관리를 무시하고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는 매우 대단한 결정이라고 평가되며 많은 팬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명품을 사기 위해 백화점 문이 열리기도 전에 줄을 서는 사람들, 이른바 오픈런 현상을 봅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그 콧대 높은 명품 브랜드들. 그들은 언제나 갑이었습니다. 소비자가 그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제발 팔아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자본주의 패션계의 절대 불변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이 견고한 피라미드의 꼭대기가 뒤집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파리, 밀라노, 뉴욕의 패션 회장들이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은 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샤넬의 고위 임원이 로스앤젤레스의 한 훈련장 앞에서 서성이고 버버리의 수석 디자이너가 친필 편지를 들고 호텔 로비를 지킵니다. 심지어 루이비통 그룹의 회장은 직접 전용기를 띄워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이 낳은 월드클래스 손흥민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손흥민 선수가 유명하다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브랜드 위에 브랜드가 된 한 인간이 어떻게 거대한 명품 제국들을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손흥민의 충격적인 선택이 전 세계를 어떻게 경악시켰는지 아주 내밀하게 파헤쳐 볼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패션계의 역사책이 다시 쓰이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거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토트넘을 떠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LAFC로 이적을 확정지은 그 순간부터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할리우드의 화려함과 실리콘밸리의 혁신,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자본이 뒤섞인 욕망의 용광로입니다. 이곳에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불꽃이 떨어지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의외로 스포츠계가 아닌 금융계였습니다. 바로 한국의 핀테크 기업 와이어바알리의 행보가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와이어바알리는 한국 핀테크 기업 최초로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단순히 로고 하나 박는 수준이 아닙니다. LAFC의 레리 프리드먼 공동대표가 직접 나서서 손흥민이 가져올 글로벌 팬덤과 와이어바알리의 기술력이 만나면 이것은 3조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돈 냄새를 맡는 데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품 브랜드들이 이 움직임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버버리, 랄프 로렌, 투미 등 세계적인 브랜드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활동하며 완판남의 위력을 증명해왔습니다. 그가 공항에서 무심하게 걸친 코트 한 벌이 전 세계 매장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 것을 목격한 명품 회장들은 이제 그가 미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판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패션 전문지 보그 비즈니스는 최근 칼럼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축구 선수가 아니다. 그는 걸어다니는 기업이자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다. 그가 미국에 상륙한다는 것은 아시아 시장과 북미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치트키가 생겼다는 뜻이다. 지금 명품 브랜드들이 그에게 줄을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영 직무유기다. 그렇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구찌. 이름만 들어도 압도되는 이 거대 공룡들이 왜 자존심을 버리고 손흥민의 훈련장 앞으로 달려갔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침체된 명품 시장을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현장의 디테일한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LAFC의 훈련장인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UCLA 캠퍼스 인근. 평소라면 학생들과 선수들만 오가야 할 이곳에 검은 세단들이 질비하게 늘어섰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면면이 가관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어사의 부회장은 직접 쇼핑백을 들고 경호원과 실랑이를 벌였고 프랑스 비사의 마케팅 총괄은 손흥민의 에이전트와 단 5분만이라도 대화하게 해달라며 땡볕 아래서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플런이라 부르는 현상. 새벽부터 텐트를 치고 명품 가방 하나 사겠다고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모습이 정확히 180도 뒤집혀 재현된 것입니다. 갑과 을의 완벽한 전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카타르시스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손흥민 측의 반응이었습니다. 보통의 스타들이라면 억 단위의 계약금과 한정판 선물 공세에 흔들릴 법도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 모든 제안을 보류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축구에 집중할 때입니다. 팀 훈련에 방해가 되는 어떤 외부 활동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현장에 있던 명품 관계자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백지수표 제안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커스텀 시계도 손흥민의 축구에 대한 진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현지 매체 디 애슬레틱의 기자가 전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한 명품 브랜드 임원이 저희는 손흥민 선수의 훈련이 끝날 때까지 밤새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손흥민은 훈련을 마치고 나오며 그들에게 다가가 생수 한 병씩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 마음은 경기장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거절마저도 품격이 달랐습니다. 무례하게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이 일화가 퍼지자 오히려 명품 업계에서는 손흥민에 대한 평가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델이다. 그의 우아함은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결국 명품 회장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큰 갈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손흥민이라는 브랜드는 돈으로 가질 수 없기에 더욱더 갖고 싶은 성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치열한 영입 전쟁 속에서 유일하게 웃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언급했던 한국의 핀테크 기업 와이어바알리입니다. 모두가 손흥민 개인에게 매달릴 때 그들은 영리하게도 손흥민이 속한 팀인 LAFC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손흥민은 개인 광고 촬영은 거절했지만 팀의 공식 파트너로서 진행하는 활동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와이어바알리의 전유나 CM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를 단순한 모델로 소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LA에서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 그리고 그가 연결할 한국과 미국의 커뮤니티에 주목했습니다. 우리의 진심이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와이어바알리와 LAFC가 함께 준비한 지역 사회 공헌 프로그램에 직접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습니다. LA의 한인타운을 방문하고 교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 이것은 명품 화보를 찍는 것보다 손흥민에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와이어바알리는 수천억 원을 쏟아부으려던 명품 브랜드들을 제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흥민과 함께 호흡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거칠애보다 진정성과 연결을 택한 전략이 손흥민의 철학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샤넬 회장도 루이비통 회장도 갖지 못한 손흥민의 시간. 그것을 얻어낸 것은 거대 자본이 아니라 선수의 마음을 읽어낸 통찰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흥미로운 역설을 목격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돈 한 푼 받지 않고 오직 땀방울만 흘리는 한 청년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말입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를 보면 그 말이 틀렸음을 깨닫습니다. 명품 옷을 입어서 그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입었기에 그 옷이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명품은 로고나 가격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본업에 미쳐있는 열정, 거액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품격.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 그 자체가 바로 대체 불가능한 명품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이 놀라운 드라마는 물질 만능주의에 찌든 우리 사회에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가 아니라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샤넬조차 줄 서게 만든 남자 손흥민. 그의 새로운 도전이 미국 대륙을 넘어 전 세계에 어떤 울림을 줄지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